사실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만들어주신 이제 조규철 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뉴스킨의 본질과 그리고 신보상의 정확한 정립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장자 조규철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앉으셔도 돼요.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여기 오는 사람들 말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젊은 MZ 세대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나? 아닙니다. 그래요? 신기하네. 되게 좋아하는구나. 뭐가 됐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우러나서 진행할 수도 있죠. 에어컨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요? 여기 덥구나. 그래요? 창문 열어놓으면 추울 텐데? 창문 열어놔요. 밖에 되게 추워, 지금. 응. 이 여름에. 아까 설예찬 리더가 제가 뭐를 설명할 거라 그랬는데, 예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신보상을 설명한다고요? 신보상. 내가 신보상을 준비했나? PT 안에 있나 좀 보고. 이렇게 이거 참, 이거 보여줄게. 제가 목소리가 보이스가 별로 안 좋아서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면 목소리가 적어서 더 집중해서 듣거나 아예 피곤하다고 안 듣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원래 목소리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할 때 단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그냥 이렇게 컨텐츠 없이 하는 강의를 제가 예전부터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내용이 있어야. 다른 분들 보면 PT 한 장 가지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말을 막 많이 못하겠어. 이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1시간 동안 못하겠더라고요. 왜 좋은지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라. 근데 어찌됐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저한테 더 듣고 싶을까는 모르겠는데 저는 새로운 보상을 윙스라고 불러요. 윙스 보상. 윙스를 번역하면 뭐예요? 이게 두 날개라고. 근데 이상하게 두 날개 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양날개 하면 없어 보이죠? 한국말로 뉘앙스가. 양날개라고 하지 말고 그냥 두 날개라고 해주세요. 날개가 두 날개 짓을 하면 뜰 수 있고, 노도 한쪽으로만 지면은 계속 제자질 돌듯이 양쪽 노를 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두 날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과거에는 네트워크 보상 위주로 돼 있었어요. 네트워크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적되고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 계속적인 보상이 되는 거, 즉 우리가 생각하는 브레이크어웨이 보상 있죠. 리더십 보너스. 그게 위주인 보상이 브레이크어웨이 보너스예요. 가장 브레이크어웨이 보너스가 가장 강력한 게 누스킨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젊은 네트워크 회사로 인정을 받았고 각 나라마다 진입이 될 때 기존에 있는 다이렉트 마케팅 하는 회사들 중에는 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이퍼 그로스 하는 회사로 우리 회사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바뀌면서 네트워크 쪽으로 하는 보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돼요.
지금같이 선진국이 돼가면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물가가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보상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을 이 물가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세상이 과거 15년 전, 20년 전에는 호주도 제가 한 2003년도구나. 2003년도에 호주에 있었으니까 조금 그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 나라가. 왜냐하면 풀타임 사업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캐주얼 잡이라고, 그때 거기서는 캐주얼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파스타임이라고 하는데 뭐 호주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캐주얼 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은행을 다니면 그냥 우리는 괜찮은, 원래 이렇게 계속 울려요? 괜찮아요? 듣기가? 조금 베이스를 줄여줄 수 있어요? 가뜩이나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인데 잘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낮았죠? 네, 베이스를 더 줄여주세요. 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네? 하나 둘 셋, 합이 6이죠? 네. 됐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은행 직원이다 하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는데, 은행이 한 3시 반, 4시면은 저기 퇴사된다. 퇴근을 하고 바로 다른 투잡을 하는 거예요. 전 그게 그렇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되게 일찍 끝나니까 투잡 조금만 더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부부 중에 한 명은 더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야, 선진국일수록 되게 고단하구나, 얘네들.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도 있고, 그 당시에 집안 중에서 한 명만 일하면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만 월급 받아도 그냥 네 식구 먹고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혼자서 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주 봉급이 낮다면 그것만으로 살기가 부족한 물가를 지금 우리나라도 갖게 된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면서,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많이 여행하고 리더가 되면서 많이 가볼 거 아닙니까? 가보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선진국이 될수록 되게 고단하다,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푸른 잔디에 뭐 깔고 소풍 같은 거 가서 즐기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더라고요. 일반적인 대중이. 그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되게 고단한 삶을 사는구나. 우리같이 개도국이 훨씬 낫네. 삶의 질은? 이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그거에 맞춰서 우리 회사도 바꾼 거예요. 갑자기 큰 스타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 보상만 잔뜩 주고 막 몇 억씩 받는 리더들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받는 보상이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윙스 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전환되는 보상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필리에이터들한테 프론트머니라 그래요. 부를 때, 영어로는 백머니, 프론트머니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직접 판매 회사냐, 아니면 불합리한 직접 판매 회사냐를 많이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회사에서 멤버를 많이 어거지로 막 만들게 하고 하잖아요. 미국 FTA에서는 걔네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멤버한테 나가는 보상이 프론트머니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이크웨이 보너스를 받는 건, 그거가 비중이 높으면 얘네는 그걸 피라미드로 간주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자꾸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멤버의 매출액이 많이 늘게끔 막 짜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어거지로. 네, 그거에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가 강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규제보다도 훨씬 더 미국은 그런 면에서 강해요. 약간 뭐 얘기하다 이렇게 했나? 두 날개 얘기하다 그랬구나. 지금은 그렇게 두 날개로 바뀌어서 어필리에이터 보상과 네트워크 보상 두 가지가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트워크 보상은 빌드 보너스, 리드 보너스. 우리가 원래 받는 보너스. 그죠? 어필리에이트 보너스는 뭐예요?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 심지어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는 뭐에 의해서 받아요? 그냥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 제한, 원래 네트 가격으로 받잖아요. 포인트로 인정해서 CV나 이런 거 계산 안 합니다. 그쵸? 그냥 그 가격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계산하면 그 퍼센테이지가요, 거의 더블 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필리에이트 보상이 프론트 머니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뛰는 여러분들의 커미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사업을 소개해도 훨씬 더 강력하게 소개할 수 있는 보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의 날개를 다 갖췄다 해서 윙스 보상인데, 이거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다 뒤져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특히 어필리에이트를 강조하면 리더십이 이 네트워크 보상이 부족하고, 네트를 강조하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침체기를 겪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가 완성이 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견고한 보상 체계를, 윙스 보상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윙스 보상의 퍼센티나 이런 체제를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그걸 모르면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따로 들으세요. 네. 그리고 또 멤버와 어필리에이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멤버는 뭘 못해요? 자기 밑에 소비자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멤버는 누구냐면요, 난 돈 버는 거에 관심 없어. 근데 네가 써보라서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회원가입해서 그냥 계속 싸게 주문해서 쓸래. 싸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원제 판매. 그게 멤버예요. 근데 멤버는 제품만 쓸 수 있지, 내가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는, 어필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어필리에이트. 원티어. 어필리에이트는 자기의 일대 멤버에 의해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어필리에이트 시장이, 예전에는 직접 판매 회사들한테만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광범위한 마켓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심해졌죠. 그래서 어필리에이터 보상도 우리가 조금 강하게 여기다가 배치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에 어디도 어필리에이터로 새로 바뀌었던데, 아마존 이런 거 말고, 아마존이나 쿠팡 말고, 뭐더라,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도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으로 다시 이제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필리에이터 시장은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할 어필리에이터 시장도 많지만 경쟁도 심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필리에이터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좀 사업자로서 자신감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굉장히 시장이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쟁도 치열하다. 굉장히 많은 어필리에이터 회사들이 많은 어필리에이터를 영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필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제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필리에이터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어필리에이터 활동을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 있다가 누스킨의 어필리에이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수입이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딩하냐에 따라서 많은 어필리에이터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어필리에이터는 유지 조건이 없죠. 그래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터가 많이 있으면 건강한 BR이 뒷받침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BR 이상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BR 이상. 대리점 이상. 아직 대리점이 안 됐죠.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필리에이터거든요. 어필리에이터인데 그룹 미팅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녁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내가 사업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유지 조건이 있는 사업자, 즉 내가 리더십 보너스도 받고 그 다음에 2대 어필리에이터 매출액까지 레퍼링을 받고 이러려면, 내 밑에 1대 어필리에이터들이 적어도 3명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유지되고 제가 데이터를 좀 나중에 리더들한테 보여줄 건데 3명 정도의 어플리터가 있잖아요. 9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살아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플리에이터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소개해서 내 일대 멤버들이 일어나는 매출액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잖아요. 셀링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 즉 자기 거 정도는 자기가 벌어쓰고 싶은 사람, 최소한 그런 사람이 내 일대로 한 3명 정도만 있으면 죽지 않고 계속 가면서 또 다른 비하를 창출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본사에. 나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어디에 가나요? 저한테 올리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긴 하나요? 초상권이 있는데. 그런가? 건강한 BR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이거를 무조건 사업자만 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업자가 되기 전에 충분한 나의 어필리에이터들이 있고 그러려면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 돼야 되냐? 수용성이 있어야죠. 너 왜 빨리 사업자 안 해?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새로운 어필리에이터를 만들 수 있게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은 어필리에이터 몇 명이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BR 목표를 갖게 되죠. 나는 이번 달 안에 LOI를 넣고 BR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 달 안에 3명 정도의 어필리에이터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 만한 리더에게 집중되는 최대 구조의 커미션 할당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리더십, 네트워크 보너스와 어필리에이트 보너스 이 두 가지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조금 구조를 알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디자인 잘했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의 차이인 거죠. 내가 이거를 나의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냐. 물론 과거와 같은 사업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아직 어플리에이터라고 그랬죠. 사업자예요? 벌써 사업자예요? 사업자 아직 안 됐죠. 저는 이렇게 사업자가 안 된 사람이 그룹 미팅에 많이 오는 조직이 되면 훨씬 더 탄탄한 조직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돼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이번 드림캠프 같은 것도 어필리에이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드림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드림캠프도 이번에 얼마 못 간다며요. 응? 아닌가? 여기 다 갑니다. 다 가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가겠지. 랠리를 드림캠프라고. 제가 랠리라는 말이 사람들이 어필리에이터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일부러 드림캠프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써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예 드림캠프라고 얘기해요. 매뉴얼에도 드림캠프라고 얘기 안 했어요. 랠리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면 랠리는 랠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캠프는 뭔 말인지 알잖아. 네, 1박 2일 캠프인데 거기에는 꿈이 있는 캠프예요. 네, 꿈꾸는 캠프예요. 뭐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 가면 꿈을 갖게 돼. 그거 좋지 않아요? 막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조그만 데서 배우고 그런 데 가서는 그냥 꿈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저 자리 가고 싶다. 나의 미래는 저런 미래가 되고 싶다. 이런 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드림캠프라고 말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요. 와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게 좋네요. 그렇게 와 하니까, 그죠? 기운이 나네, 내가. 와 하니까. 천장지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아침마다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못 들어봐요? 여러분 혹시, 네? 들어봤어요? 아침에 랑연 라이브를 듣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고, 못 들은 사람들은 아침에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 못 들었을 거고요. 왜냐면 9시에 제가 아침마다 아침 미팅을 하거든요. 아침 미팅을
참여하는 분 혹시 이렇게만 해보실래요? 제가 아침에 양현 라이브를 이렇게 참여하는 분. 이렇게만 해보세요. 아, 요 정도. 나머지는 못 들은 거네요. 그러면 천장지대란 말이에요. 천장지대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나오지. 큰 두을 무너뜨리는 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개미 구덩이가 큰 두을 무너뜨린다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의해서 넘어질 때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니죠. 큰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저런 나무 지푸라기, 조그만 모서리, 이런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때 전쟁이나 기아, 큰 재앙, 이런 걸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 힘을 합쳐요. 나라가 망할 때는 다 그 내부의 부패, 뭐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문제들, 뭐 분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큰 병마나 뭐 큰 전쟁이나 폭풍이나 이런 걸 망하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로 안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 큰 문제가 걸렸습니다. 오히려 합쳐가지고 뭔가 일어났지. 이렇게 큰 뚝이 무너지는 것도 큰 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작은 개미 구덩이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잘 되는 건 내가 지금보다 큰 리더가 되고 싶어. 큰 리더가 되고 싶을 때 어떤 큰 뭔가가 필요하냐? 그럴 것 같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탁월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가 탁월한지. 다 욕만 할 거예요. 똑같거든. 그냥 일반 남자들이랑 하는 똑같거든. 나 지금도 밥솥이랑 세탁기를 아직도 안 만져요. 왜냐, 그게 뭐 그렇게 못된 남자예요. 왜냐면 한 번 하면 계속 시킬까봐 일부러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네. 밥솥도 누르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만 누르면 되더라고. 근데 그걸 나 몰라 이거 복잡해 막 이렇게 하고 세탁기도 뭐 아직 안 만져. 이게 세탁기는 진짜 복잡하대. 뭐가 많던데 버튼이 아직도 한 번 하면 계속 시킬까봐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막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막 유능한 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큰 리더가 되거나 마케팅, 내가 지금 사업에서 확 성장하는 게 그렇게 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장지대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조직도 성장하는 거고 개인도 성장한다는 거를 여러분 안 믿죠? 이거 대부분 안 믿어요, 잘. 탁월하고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 원래 타고나서 성격이 저래서 좋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유능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아주 나의 작고 사소한 거를 변하면은 내가 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안 믿더라고. 그걸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거든.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고스톱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고스톱도요, 내가 띠로 띠로 6장 먹고, 뭐로 4장 먹고, 피로 막 9장 먹고 하잖아요. 잔뜩 먹었어. 근데 피 한 장,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피 12장으로 3점 났어. 이 사람보다 피 한 장 더 많아. 그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등이야. 그럼 결국 무슨 소리예요? 세 사람 중에서, 카드 치는 사람 있죠? 카드 쳐본 사람 있죠? 어떨 때는 아타일투로 먹기도 해요. 왜? 그 사람보다만 이기면 되니까.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중에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변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큰 리더가 대부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잘. 진짜인데.
제가 올해 60이에요, 나이가. 오? 60이에요. 한갑이에요. 나이 60인데, 이 정도 살았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정도 산 사람이 얘기할게요. 아주 사소한 변화가 그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천장지대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제가 7시 20분까지요. 언제까지요? 남은 라이브 전까지. 그래서 저는 조직의 많은 리더들한테 아주 별것도 아닌데 있어야 될 시스템에 있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일단 얼굴을 아는 리더부터. 이거부터 얘기한 거예요. 조직에서 큰 천장지대는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얼굴 아는 리더 모두 8층 강의장에 일주일에 2번씩 의도적으로 노력해보자. 이게 되면 우리 사업은 간단합니다. 신규만 있으면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냥 다른 사람 안 돼도요. 내가 신규 멤버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고 또 초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어필리에이터가 막 돼서 한 달에 한두 명씩 어필리에이터를 만들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 신규 소비자 멤버 만들고 신규 어필리에이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사업.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안에서 그것만 되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뭐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정이 되고 저 사람은 원래 잘 되고 나는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되고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모두 8층 강의장에 일주일에 2번씩 참여하자 해서 저도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하려고 목요일 날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화요일 날 갔더니 여기 아무도 없네. 화요일 날 만난 사람이 없네. 저녁에. 어찌됐건. 근데 저도 초대를 해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냥 한 번은 그냥 의무적으로 가면 돼요. 근데 2번을 가려고 마음 먹었더니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초대를 하더라고.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7년 전에 사업을 그만둔 사람을 내가 컨택했어. 12년 전에 사업을 그만둔 사람을 컨택했어. 당신이 오면 내가 목요일날, 난 어차피 가야 되니까. 난 어차피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면 내가 그날 나갈게요. 좀 일찍 나갈게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나를 만나고 얘기하려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어요. 나 몇 번지도 몰라. 내가 아는 리더랑 연락해가지고 같이 지금 세미나에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면 그냥 내가 초대에 신경 안 쓰는데 2번을 어거지로 가니까 내가 초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거지로 여러분들도 2번씩 참여하니까 월요일 날 나오면 화, 목, 토 3일에 초대 세미나가 있잖아요. 저녁에. 어떻게든지 끄집고 오세요. 2번. 여기 한번 토요일 날 오든 목요일 날 오든 내가 정해서 거기를 못 가면 내가 초대가 안 되면 나 혼자라도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한번 하다 보면 신규 멤버도 생기고 신규 BA 브랜드 어필리에이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늘다 보면 새로운 사업자도 또 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조직에서 얘기하는 천장지대고요. 거기 내가 받아봤어요. 리더들끼리. 여기 있잖아요. 박상용이 언제냐면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리더가 누가 있나. 목요일 저녁에는 강병원도 여기 있어요. 강병원 리더도 여기 있고 하여튼간 여러분 아는 리더들이 있죠. 이렇게.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받아봤어요. 언제 2번 올 거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각 팀별로 릴레이를 좀 다셔서 나 목요일 날 누구 초대해요. 토요일 날 누구 초대해요. 초대 한 번 할 때 별표 뭐 멤버 한 번 만들었으면 뭐 딸기 뭐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긴장해서 좀 하고 그죠? 네. 이건 아닌데. 이거 내가 왜 만들었냐면 자 그러면 이걸 얘기해 볼게요.
조직에 천장지대가 있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한테도 천장지대가 있겠죠. 그쵸? 그걸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누스킨을 안 해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돈을 잘 벌고 잘 살 거예요. 자신의 김치찌개집을 해도 성공할 거예요. 진짜로. 오, 계속 해줘봐요. 스폰서가 누구예요? 이원지? 이원지가 누구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가 이분의 성품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진짜 잘 안 되지만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했던 거를 반응해주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좀 더,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느낄게 만들 줄 알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리더거든요. 제가 바라는 꿈이 그거거든요. 제가 바라는 조직의 꿈이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조직이에요. 누가 오든. 앞으로 어떤 사업자나 어떤 멤버나 어떤 어플리에이터가 와도 누가 이 조직에 들어와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조직. 그게 제가 바라는 조직의 꿈이에요. 이게 되게 약간 허황돼 보이긴 하지만 이런 조직이 되면 평생을 갈 수 있는 대물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사업에 필요한 뭔가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쵸? 혹시 내가 옆에 파트너예요? 뭐? 형제파. 요새는 줄여 얘기하는 게 또 형파라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해요? 형파라고? 근데 왜 형제 파트너. 그렇지. 파트너. 좋네. 형제 팀원 해도 되고, 형제 파트너. 형파라고 하는 말을 나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형파님. 본인이 혹시 현재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 강의 듣기. 강의 듣기. 자, 이제 보세요. 강의 듣기. 아니면은 하루에 3번 방문하기. 아니면 뭐랄까, 운동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애매한, 내가 발전하는 걸 못 느껴요.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강의 듣기 하면. 그건 강의를 계속 들으면 사업적으로 내가 뭔가를 성장하기 원하는 거 아니야. 성장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멤버 만들거나, BA를 만들거나, 초대하는 거나. 그죠? 거기에 필요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강의 듣는 거는 기본으로 하겠지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내가 현재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없다. 의도적이란 말부터 이해해야 되지만, 이게 없으면 깨어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에서 깨어있으려면 내가 현재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면, 수용하되 배려하지 않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왜요? 왜 끔찍해요? 배려하지 않겠다니까. 저는 굉장히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게 아주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되게 나랑 다르다고 해서 배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즈니스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 저 나갈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야, 네가 2천만 원 하냐? 하고서 막 손가락질을 보세요. 내가 화내나.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화도 안 내요. 수용력이 워낙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인 배려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을 위하는 배려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요일 날, 지지난주가 목요일 날 강의를 했어요. 제 파트너가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오늘 초대가 없어서 어떡하죠? 그래서 초대가 없으면 못 들어와. 차라리 다른 데 컨택해. 내가 그러고 앉았더라고. 내가 조직을 점점점 망쳐놓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내 파트너들을 그렇게 망쳐놓은 거야, 내가. 그렇게 배려함으로써. 자기 스폰서가 강의하는데 어떻게든지 초대하려고 그러고, 초대를 못하면 자기 혼자라도 와서 있어야 그 다음에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망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내 책임이 크다. 내가 망친 부분이 많다라고 내가 자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되 배려하지 않겠다. 되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문에 잘 못 나오겠대. 어린아이 때문에 나와야 돼. 애 때문에. 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 뭔 소리. 계속 시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삶의 질이 그렇게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나와야 돼. 시간을 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약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어필리에이트? 네. 아직 사업자는 아니고. 사업자예요? 그러면 현재 본인의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뭔가요? 하루 3명 만나기. 하루 3명 만나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강의 듣는다, 하루 3명 만난다, 좋아요. 이 양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가 글을 써놔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본인이 의도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이라는 말은 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맞아, 저 사람은 탁월할 거야.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조금의 사소한 차이는 뭘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대부분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활동을 해요.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의도를 갖는다, 각성돼 있다, 의식이 있다, 깨어 있다, 알아차린다,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안 되니까, 여기 종교인이 있다면 기도한다, 이런 거 다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의도가 있고, 깨어 있고,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냐가 관건이에요. 좀 어려워지죠, 이제?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이름이 뭐죠? 조아라입니다. 조아라입니다. 근데 보통 평상시 얘기할 때 조아라입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조금 클로징에 약해. 조아라 내가 생각할 때. 남들은 막 루미스파도 나가고 하는데 나는 자꾸 바디바나 이면서밖에 안 나가. 그러면 내가 제품을 할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 훨씬 더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꼭 써야 돼요. 이렇게. 요거는 꼭 쓰셔야 돼요. 요거 제가 정해줄게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는 솔톤으로 하면 훨씬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이름이 뭐죠? 조아라입니다. 도레, 도레, 도레. 네 정도 되겠네요. 그쵸? 크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올려볼게요. 도레미파솔. 해봐요. 솔, 도레미파솔, 솔이죠? 저 조아라예요.
저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도레미파솔 어때요? 솔톤이죠. 요걸 내가 마지막 클로징에서 노력을 하고 있나?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정했어. 만약에 내가 클로징이 잘 안 돼. 그럼 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상대한테 다 제품을 다 설명하고 사업도 설명했는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인현숙 같은 사람들. 인현숙 사장. 인현숙 리더 제품 소개하고 제품 뭐뭐뭐 써야 되는 거 누가 결정해줘? 그치. 잘하는 사람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줘. 이게 다 설명하고 어떤 거 쓰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선택권을 주지 않아. 대부분은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현숙 같이 잘하는 사람은 이거는 꼭 쓰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꼭 쓰셔야 돼요. 내가 요거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걸 권해. 그래요.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쵸? 난 약해, 그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편해, 그렇게 권하는 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간신히 참고, 나 반드시 요번에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살 형편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가봐요. 집에 가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제품 되게 많아요. 막상 보면. 그래서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요거는 꼭 쓰셔야 돼요. 라고 내가 결정해 주는 거.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그러면 그런 노력을 어거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노력. 이해되세요? 네. 초대가 잘 안 돼. 그럼 초대 멘트,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요. 난 초대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일주일에 2명씩 초대하는 걸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2명 초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더 의식이 있는 상황으로 얘기하려면 초대한다고 생각하면 초대한다고 하는 거는 강박관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의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체크를 하는 거야. 혹시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내가 물어봐요. 혹시 어떤 말을 하면 초대했다고 느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분이 혹시 강의 듣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말을 써놓고 체크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몇 번 정도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강의 듣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초대 멘트로 이어지잖아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봐요. 대문을 3번 한다 했나요? 대문을 3번 하겠다 그랬죠. 그럼 대문을 3번 했으면 내가 지금 대문하는 것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대문 3번이 아니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대문할 때. 그거를 내가 의식을 갖고 하면 지금보다 성장해요. 그 아까 나 김치찌개집 얘기했잖아요. 김치찌개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김치찌개집 많어. 근데 나는 반드시 요 고추장을 쓸 거야. 이러이러한 데서 한 거를 고추장을 취업해서 이렇게 할 거야. 왜냐면 다른 데보다 조금의 차별이 있거든. 그러면 그 김치찌개집은 되는 거예요. 그걸 취업하고 그걸 표현하고 하면. 별게 아니라는 거지. 별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만 이제 샘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 우리 리더님 제 얼굴이 좀 낯이 익어요. 내가 지금부터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나만 한다면 뭘 하겠어요? 지금 SNS에 집중하시니까 매일 피드 하나씩 올리고 매일 피드 하나씩 올리는 건 대문 하나 올리는 거랑 똑같아. 피드를 뭐 나의 뭐에 맞춰서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댓글을 하나 달아도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면 그걸 찾아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제가 했던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했던 의도적인 노력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입 짓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입 짓는 기술이 뭔지 아냐면
입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업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한테. 저 인상에도 영향을 줬지만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요, 하루에 몇 번씩 입을 찢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입을 찢습니다. 나의 뇌는요, 생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의 근육에 의해서 내 뇌는 얘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로 판단해요. 진짜예요. 이거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만 찢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의 생각이 돼요. 근데 고객을 만나기 전에 입을 찢으면 이상하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이 사람이 제품을 산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입을 찢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고 장점이 보이고 이 사람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에서 같이 하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가 상상이 돼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 찢는 노력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저는 했습니다. 초창기. 입을 몇십 번을 생각하면서 입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만 더 찢어봐요. 좀 더. 그치, 이렇게. 그치, 지금처럼, 예. 지금처럼 찢어야 돼. 입 예쁘잖아요. 지금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이쁜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입이 이쁘니까 그냥 이렇게 찢으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내가 한 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고요. 몇 가지만 볼게요. 이걸 한번 봐볼게요. 제가 리더들한테 열정을 표현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초대에 집중하겠다, 열정을 표현하겠다, 항상 감사하면 사업하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리더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고 고쳐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그 고친 결과들이에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고친 거예요. 제가 포인트도 교육할 때. 보세요. 열정을 표현하기. 지금부터 3분간 내가 왜 너와 누스킨을 함께 하고 싶은지 말할게. 들어줄 수 있어? 이거를 하면은 자기가 열정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건강관리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쳤어요.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10분짜리 스트레칭 하기. 어때요? 언제? 일어나자마자. 뭐를? 유튜브 10분짜리를.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운동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운동을 하겠어요? 이게 운동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초대에 집중하겠대.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꼭 연합 강의장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초대를 안 하는 이유는 거의 초대 멘트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얘기를 하겠대요. 연합 강의장 멘트가 나오면 자기가 초대 멘트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감사하면서 사업하겠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면을 볼 때 이 친구는 실제로 고무줄을 여기다가 차고 다녔어요. 제가 기억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고무줄을 차서 워낙 저 같은 성격이더라고 보니까 내성적이고 약해요. 멘탈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만 와도 뭐 남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염려가 되는 게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인지하잖아요. 인지하는 순간 탁 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앵커링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앵커링이 딱 되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면을 볼 때 고무줄을 당기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으로 외치기. 이렇게. 그래서 너 정말 잘했다. 이게 되게 이 리더들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열정을 표현하겠다. 인사할 때 솔톤으로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했죠? 조아라예요. 안녕하세요. 조아라예요.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조아라예요. 되죠? 솔 되죠? 네. 그러면 본인 열정을 표현하겠대.
왜냐면 내 소비자를 만났을 때도 소비자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상대가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 이상하게 끌려요. 매력이 있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공감이 되고 서로 말을 하고 잘 할지 몰라도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사람의 매력이 없어집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근데 긍정적이고 솔톤을 얘기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그때는 막 반대하더라도 헤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요.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하겠다. 하루 스쿼트를 합쳐서 100개 하겠다. 합쳐서 100개 하겠대요. 혹시 뭐 배우는 강의 듣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아까 이게 기억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혹시 뭐 배우는 강의 듣는 거 좋아하세요? 질문하기. 이거를 하면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말보다 뭐예요? 훨씬 더 초대할 확률이 높죠. 감사하면서 하겠다. 하루 마감하면서 감사한 거 3가지를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대충 이해하셨나요? 네. 의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 코어 적을 때 여기다가 1가지 또는 2가지, 1가지 해도 좋으니까 하나씩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할 걸 하나만이라도 적으라는 거예요. 단, 뭐, 참여하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이런 것만 말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적으로 내가 뭔가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할 때 뭐 한다,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결정해 주는 거라든지, 클로징에 필요한, 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눈과 이런 걸 보면서 솔톤을 얘기한다든지, 다양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시간이 25분 됐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받을까요? 혹시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까 누구한테 질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듣고 싶은 내용이 없는 건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서 네가 얘기해봐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연계되는 질문을 하나만 받고 싶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아는 게 좋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물어보면 잘 모르던데. 어때요?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여기서 연관되는 질문 하나 있어요? 아,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누스킨 얼굴이세요? 봐봐요. 얼굴 봐봐요. 어필레이트 얼굴 그냥 딱 리더 얼굴 아니야? 왜냐하면 왜 내가 저런 얼굴을 좋아하냐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얼굴이에요. 일단 밝잖아. 그렇죠?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봐봐요. 어떤 면에서 또 봐봐요.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려고 할 때 싸납게 덤빌 것 같죠? 그 2개가 같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줄도 아는 그런 2개 얼굴을 다 가지고 있네, 세상에. 누스킨 사업 하세요.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면 저를 보면 모르겠구나. 저 뉴스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처음 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연관돼서 질문을 할 분 혹시 있나요? 네, 한 분만 받을게요. 네. 저희가 의도적인 노력을 정해서 실천을 해나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천장지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만약에 의도적인 노력을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정했는데 그날 내가 만약에 이걸 다 달성하지 못했거나 이렇게 그랬을 때 뭔가 조금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달성하지 못하면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과거에 동전을 3개를 항상 오른쪽에 넣고 왼쪽으로 옮기려고 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제가 워낙 부정적이고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지. 뭔가가 다 부족한 거예요. 내 파트너도 그렇고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거지로 노력을 했어요. 이 동전을 3개 넣고 와서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거나 이 사람한테 장점이나 칭찬할 거를 한 번 할 때마다 이거를 동전을 옮겼어요. 근데 한 20일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넣고는 나오는데 안 옮겨져요. 실제로. 그럼 결국 무슨 소리예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나의 행동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지라도 끌고 했어요, 이거를. 동전을. 동전 냄새가 나요. 이 예전 동전 냄새 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거를 단추를 갖고 다닌 적이 있어요. 동전을 놓고. 그래서 제가 단추를 여러 번 내가 여러 사람한테 선물한 적이 있어요. 단추 3개 주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동전을 3개씩, 단추 3개씩 옮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매번 되지 않아요. 그거를 어거지로 옮기는 거를 몇 달째 하니까 그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더구만요. 그때, 그제서야 내가 이 사람들과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바뀌었어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바뀐 거죠. 그거를 매번 그렇게 어거지로 옮겨버릇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괜찮으니까 어떤 식으로건 내가 잘 안 되는 게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근차근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의식이 있다, 각성되어 있는 상태다,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제정신 상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너무, 이거를 그냥 내가 매번 이렇게 하겠다. 아까 같이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적었다. 혹시 뭔지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난 이걸 사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겠다. 혹시 그게 있나요? 저는 인상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매일 갈망하기랑 공부하기 하고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임상 내는 거. 그러면은 내가 사업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임상을 내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내가 하는 과정을 매일 내가 누구한테 표현하는 거야. 하루에 3명 이상씩한테. 내가 멤버를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필레이터를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임상 내는 과정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내가 나의 느낌을 전달해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업적으로 득이 되겠죠. 그렇게 나의 임상을 매일 3명과 교환하겠다. 아니 뭐 전달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컨택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어때요? 이렇게 좀 수정하면? 이렇게 조금만 더 수정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득이 되게.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